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좋은 조언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뭐 할 말이 없는데 뭐 더 이상 뭐. 위원장님, 기자회견 30분 전에 윤석열 후보가 위원장님께 전화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뭐 부모는 인사철에 전화 온 거지 뭘 특별한 얘기가 있어? 저희 앞으로 조언을 좀 잘 해달라고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님께서 조언을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건 내가 두고 봐야 알지. 내가 별로 조언해줄 것도 없어. 지금 상황이 저렇게 돼가지고 뭐 어떻게 특별하게 내가 뭐 지금 앞으로 이제 선대위를 만들어 가지고서 새로운 체제로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안들을 내서 선거운동을 할 텐데 거기다가 뭐 제3자가 뭐라고 해줄 얘기가 없는 거지. 후보가 메머드 선대위라서 이번에 선대위 개편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그 메모드 선대위는 내가 처음서부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선대위를 단축하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걸 뭐 이렇게 저렇게 큰 선대위로 내가 했잖아. 항공모함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항공모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동 헬기를 띄워서라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해보려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선대위를 근본적으로 개편을 하자고 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이제 와서 이제 그걸 토득을 해서 뭐 선대위가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효율이 없으니까 지금 고치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물론 윤석열 후보가 정치를 처음 해본 사람이고 선거를 처음 해본 사람이니까 감이 잘 안 잡혀서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이면 좋은 줄 알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 안 움직여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된 거지. 그럼 이제 별의 순간은 놓칠 거라고 보세요? 그 별의 순간이라는 게 그걸 지켜지려면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별의 순간을 지키려면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풍토에서 사실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전부 대통령 후보가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선택을 해서 쓰느냐 하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지, 예?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된 거예요. 조금 전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후보가 바뀌겠다고만 하고 어떻게 바뀌겠다는 얘기는 좀 없었는데 내용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지. 바뀌겠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거는 앞으로 관찰을 해봐야지 바뀔지 않을지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은 그렇게 막연한 소리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이 들었을 적에 일반 국민의 피부와 딱 닿는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서 감흥이라는 게 나오는 거지. 그 감흥이 안 나오면은 설득이 될 수가 없어요. 일각에서는 후보 교체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보 교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임태희 실장님이 본부에 들어가신다는데 계속 조언을 해주실 생각이신가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별도 내가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무슨 판단을 해서 할 텐데 내가 특별히 조언할 게 뭐가 있어요. 최근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빠지고 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거든요. 이 현상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국민의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지지층이 일단 지금 안철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1월달 안에 참 그동안에 잃어버린 지지율을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와 비슷한 수준에 만들어야만이 2월달 한 달을 가면서 대선 승리로 이끌으려고 했던 것이 내가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선대위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개편을 해서 이끌어 가야만이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지금은. 예?
무슨 얘기를 해도 제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자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그걸 하자고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이 윤석열 후보 대통령, 내 과거의 대통령 후보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당신네들 대통령 당선시키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온 사람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네들 대통령 되면 내가 무슨 덕을 보려고 온 사람 아닌데, 좀 제발 좀 얘기를 하면은 좀 얘기를 좀 듣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어? 그렇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어요. 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국민이 다 알아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한 태클을 못하고서 그냥 딴소리만 해봐야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감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와서 단일화에 대해서 아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뭐에 대해서? 단일화요. 후보 단일화. 협상에 좀 나서야 된다고 보시나요? 후보 단일화는 이제 나중에 후보끼리들 서로 의논하는 상황이지. 자기네들끼리 의논해서 누가 단일화하는 것이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좋을 것이냐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야.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이준석 대표랑 선대위 체제 개편을 논의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 아니 그거는 말하기 좋아하는 저 윤석열 후보의 측근에서 얘기하는 소리지. 그 사람들은 그래.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떤 형태든지 윤석열 후보의 마음을 좀 돌려보기 위해서 그런 얘기 자꾸 그러는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저 이준석이 오고 내가 이준석 대표 보고 그래도 당신은 대표니까 윤석열을 당선시켜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돼. 만약에 윤석열이가 안 되면 당신의 운명도 같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생각을 해서 좀 선거운동에 열의를 보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그 사람하고 뭐가 답답해서 내가, 어? 무슨, 윤석열 후보 측근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거야. 처음서부터 윤석열 대표 후보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야. 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들이고서는 선대위를 같이 할 수가 없어. 어? 그 어저께도 내가 모르는 것지만 다 아는 얘기지만 그 가장 다 가까운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전화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어? 어떤 얘기 말씀이세요? 아 무슨 내가 구태타를 했느니 무슨 밑다 소리 한 거 아니야? 이준석이하고 무슨 짜고서 뭘 했느니 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내가 도와줄 용의는 전혀 없어요. 그 자기네들끼리 참 능력이 있으니까 잘하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고 방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후보 측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선대위 위원장 맡고 나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내가 위원장이 맡는다고 해서 지지율은 이미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미리서 얘기를 해서 연말이 되면은 한 5% 정도 이재명한테 질 거라고. 아니 선대위를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누구한테 그런 책임을 져가는? 내가 보니까 별의별 소리를 그 측근들이 다 많이 했다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선거를 승리로 가져갈 수 없어요. 윤 후보랑 아까 통화할 때 측근들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나요? 내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선대위 계시면서 가장 문제점